먼저 유치원과 다른 초등학교 생활이에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의 생활은 조금 초등생활과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 시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약간 유동적일 수 있어요, 유치원 생활은. 근데 초등학교 생활은 등교부터 학교 시간까지의 이제 모든 스케줄이 시간에 맞추어서 짜여져 있고요. 아이들 등교 시간 이제 나와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시간은. 근데 등교 시간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등교하고 나서 아이들이 자기 것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랍도 정리하고 과제물 정리하고 책상 뭐 오늘 교과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급박하게 이제 막 9시 수업인데 9시 등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사실 시작부터 조금 불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친구들이 다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용한 교실에 나 혼자 이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정적을 깨면서 나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이 저희가 보통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통은 9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8시 40분부터 50분이 아마 등교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최대 뭐 10분에서 20분 전에 등교를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물건 정리할 수 있고 겉옷 벗고 뭐 서랍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학기 초에는 통신문이나 과제물 낼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책상에서 꺼내서 제출해야 될 그런 여유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급별로 아침 활동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조각 그림을 그리거나 뭐 성극기를 하거나 학기 초에 아이들 손에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하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뭔가 작은 거지만 내가 아침에 와서 아침 활동을 했다.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아침 시간, 특히 등교 시간은 지켜서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이 쭉 1교시부터 4교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중간놀이 시간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놀이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간놀이 시간 확보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15분, 20분 이렇게 다른 쉬는 시간은 10분 정도인데 중간놀이 시간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혹은 길면 30분까지도 주셔요. 요 시간에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고 네네, 중간 놀이 시간에 이제 저희 학교도 중간 놀이 시간이 있는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이들이 그 놀이 시간에 너무 놀고 싶어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건데 화장실을 미처 다녀오지 않고 놀이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잘 놀다가 갑자기 일어서요. 급하다는 거죠, 이 아이는. 막 그 다음에 막 점프를 하고 제자리에서 막 뛰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임박했는데도 자기는 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열림이 화장실 갔다 와서 놀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이들이 그런 게 습관화가 되면 사실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첫 번째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노는 거 이런 것도 어머님들께서 조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도 지도받고 가정에서 어머니께서 지나가는 말로 한두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 이후로 이제 5교시, 요일별로 4교시 수업인 날이 있고 5교시 수업인 날이 있고요. 학교마다 이제 4교시나 5교시 요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5교시 수업 이후에 이제 저희가 늘봄학교 혹은 돌봄교실 방과후라고 제가 써놨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이들이 개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방과후 가는 친구도 있고, 뭐 돌봄교실 가는 친구도 있고, 자기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부모님들과 상의하고 이제 그걸 다 부모님들이 짜실 거잖아요. 사실 방과후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이제 돌봄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하셨을 거고, 방과후는 계약하고 나서 이제 브로셔가 나가면 강좌 확인하시고 그때 이제 신청하시는 건데 그런 스케줄을 짜시면서 항상 자녀하고 공유하시고 소통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기 초에 가장 불안해하는 게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리고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 강좌도 학교의 전체 교실, 1층부터 5층까지의 모든 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라는 공간을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과 방과후 선생님들이 인솔을 해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갈 곳을 알고 선생님의 인솔을 따라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나를 좀 이끌어가 줬으면 하고 이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 오늘은 무슨 강좌가 있다. 오늘은 몇 개의 방과후가 있다. 아이와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시면 아이가 자기가 아, 오늘은 난 영어 방과후를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담임선생님이 영어 방과후 있는 친구들 여기 한 줄로 서세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 등교 후에 겉옷 이제 접어서 사물함에 넣거나 옷걸이에 걸어두거나 학급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딱 3월 달에 불편해하는 게 신발이나 겉옷을 너무 멋있는 걸 입고 오면 그게 뭔가 단추로 되어 있거나 뭔가 신발이 뭔가 조금 이렇게 지퍼를 내리거나 올리는 목이 높은 것들을 신고 오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힘들어 하긴 해요. 왜냐하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초에 학교 시설도 많이 살펴보고 3월, 4월 봄에 이제 바깥 활동도 많거든요. 놀이 활동도 많고 학교에 등교한 이후에도 운동장이나 이런 텃밭 같은 데를 많이 관찰 학습을 나갈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아이들이 신발을 갈아 신거나 옷을 벗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오면은 이거를 자기 스스로 올리거나 단추를 채우거나 신발을 신거나 할 때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사실 아이들이 학교 정할 때 가장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누가 내가 제일 늦는 걸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빨리 선생님 앞에서 쓰고 싶어서 달려가서 막 서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뭔가 친구들이 기다리고 내가 꼴찌가 됐다? 내가 늦는다? 이러면 사실 아이들이 그걸 기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가장 멋진 옷과 멋진 신발은 아이들이 가장 관리하기 편하고 입고 벗기 편한 신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책가방에서 가정통지문 아이들이 제출하는데 사실 아이가 스스로 어머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 열림이 선생님한테 제출하세요 얘기를 해도 제출 안 하고 그대로 가방에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왜 이거 제출 안 했어? 라고 꾸짖지 마시고 아이들이 사실 선생님들께서 가정통지문 이렇게 배부하실 때 여유 기간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내가 내 것을 생각해서 제출할 수 있게 한번 격려해 주시고, 내일은 좀 이거 제출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어머님께서 선생님한테, 물론 카톡이나 이런 학급 소통방으로 선생님, 열림이 책가방에 통신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꺼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무엇이든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게 조금 늦어도 되고요. 2, 3일 걸려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서랍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책상 서랍이 있으면 한쪽에 왼쪽에는 이제 바구니, 선생님이 바구니를 나눠주실 거고 오른쪽엔 교과서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구니 안에는 색연필, 사인펜, 가위풀 이런 준비물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뭐 하나 꺼내더라도 막 찾지 않고 바구니 째로 꺼냈다가 필요한 거 꺼내고 다시 넣고 정리하기 편하게 1학년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한쪽에는 바구니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오른쪽 교과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처음엔 잘 되다가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나 뭐 바구니 정리가 조금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뭐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어느 순간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정리정돈이 약간 소홀해진 경우 그때 많이 나오는 이제 말이 선생님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 서랍을 제가 찾아주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엄마한테 엄마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엄마 색연필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머님들께서 가장 첫 번째로 조언해 주실 게 책상 서랍을 잘 찾아보거라. 래요. 아이들이 수업하다 보면은 모둠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서랍을 이제 책상 서랍을 정리정돈 못하고 이제 쑤셔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책과 책 사이에 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책과 책 사이에 색연필이나 뭐 가위풀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모둠 활동 같은 경우는 내 책이 짝꿍 책상 서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같이 책상을 붙여서 활동하다 보면 내 책, 네 책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랍 정리를 하는 이유는 내 물건을 내가 쉽게 찾을 수 있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내 물건 쉽게 찾을 수 있게 책상에 막 찾았는데 책이 없거나 내가 써야 될 색연필이 없으면 가장 당황스러워하고 난처한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게 정리정돈 잘 습관화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쉬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고, 담임 선생님이 1, 2학년은 대부분의 교과를 가르쳐 주시고요. 3학년부터 이제 교과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라든지 뭐 음악 같은 경우 교과 선생님이 가르치실 수 있는데 그 교과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저희 초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해마다 뭐 담임을 하고 교과를 하고 이렇게 선택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데 가끔가다 이제 3학년 이후에 자녀를 통해서 엄마 뭐 영어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는데 그분들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수업 마치고 이제 늘봄학교나 방과학교 아까 말씀드렸고요. 상담은 이따가 상담 코너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기 초에 아이들이 조금 수줍은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미처 화장실을 못 갔는데 수업 시간에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걸 차마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너무 수줍거나 그게 너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약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아이들 가볍게 이렇게 손 들 수 있게 알려주세요. 수업 시간에 너무 큰 소리로 자기가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들으면 담임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게 아이한테도 좋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경우 어디가 아프거나 속이 안 좋거나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손들고 항상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학 첫 주에는 아이들이 되게 적응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제 담임선생님이 뭐 학교 곳곳을 탐방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이 쏟아지는 주예요. 1주만이 아니라 2주, 3, 뭐 3주까지 3월 거의 한 달 동안은 뭐 복도 이동 규칙,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 신발장 정리 어떻게 하고, 학급에 들어와서는 서랍 정리 이런 거 옷 정리 어떻게 하고,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강당 갈 때는 어떻게 서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쏟아내는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거를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 안에 아이들이 다 습득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한 학기 혹은 1년에 걸쳐서 지도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한테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학기 초 입학 첫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생활을 즐겁게 지내는 거, 친구하고 즐겁게 지내는 방법을 배워가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 이런 태도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정돈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복도 이동할 때 아이들이 많이 뛰어요. 뛰다가 넘어지거나 뛰다가 친구랑 이렇게 부딪히거나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복도 이동할 때 우측 통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특히 계단에서 뛰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 너무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친구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제가 이따가 학교 폭력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아이들이 이제 너무 학기 초에 친구랑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 보면 친구와 나 사이의 경계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게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이 친구가 너무 좋으면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친구의 의사를 꼭 물어봐야 돼요. 물론 부모님과 뭐 자녀라든지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는 굳이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해도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새로 사귄 친구들이나 새 학급에서 만난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런 사이가 아닌데 내가 너무 친구가 좋다는 이유로 내 애정 표현을 막 하다 보면 친구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떤지, 이거 해도 괜찮은지, 손잡아도 괜찮은지, 이렇게 물어보고 친구와 함께 뭔가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게 학교에서도 많이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이어서 학교가 즐거워야 아이들이 낯설지만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무엇이든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셔야 돼요. 느리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조금씩 해나갈 수 있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작은 조금씩 성공하는 느낌을 맛보게 돼요. 아,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해냈구나. 다음번엔 조금 더 잘하고, 그 다음번엔 조금 더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걷기 시작하거나, 말하기 시작할 때도 무수히 많이 넘어지고, 말을 하기 전에도 그 앞에 많은 옹알이들을 했잖아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넘어지고 옹알이 하는 것처럼 많은 실수가 바탕이 되어야 아이들이 조금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중에 새로운 환경에 조금 더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조금 약간 너무나 다른 공간과 너무 다른 시스템에 조금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어, 학교 생활 다룬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그림책을 통해서 학교에는 이렇게 수업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점심 시간이 있구나.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점심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구나. 친구랑 함께 할 때는 이런 점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자기가 제3자 입장이 돼서 그림책 속 주인공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지를 보면서 본인이 뭔가 느끼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그림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따가 책 읽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 스스로 골라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고른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동기유발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친구들한테 사실 좋은 그림책은 아이가 일단 직접 골라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한번 골라서 함께 읽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환경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부터 왜 이러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뭔가 억누르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그런 나의 감정이 잘못됐거나 안 된다라는 그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시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 학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친구들 중에서 한두 명은 이제 교문 앞에서 교장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등교 맞이를 해주시거든요, 보통. 교문 앞에서 이제 안 들어간다고 이제 엄마랑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는 친구들도 있고,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근데 그럴 때 그 아이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 일단은 받아주시고, 엄마랑 이따 만날 거야. 오늘 학교에서 무엇 한대. 선생님이랑 같이, 친구들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마음을 조금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갔다 오면 폭풍 칭찬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조금 그거를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시면서 학교 생활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게 좋고 학교 생활 또 가면은 또 엄청 잘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들어갈 때는 울지만 담임선생님한테 조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긴 해요. 우리 열림이가 이런저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약간 등교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이게 쉽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어떤 1학년 친구가 있었냐면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학교 가기 힘들어하고 등교를 좀 거부하는 친구여서 그 학부모님께서 선생님 오늘 열림이 뭐 2교시 끝나고 등교할게요. 선생님 오늘 열림이 3교시 끝나고 하교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학교 생활이 힘들어해서 늦게 등교를 시키거나 일찍 하교를 부탁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 친구 학교 적응하기까지 조금 더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를 받아주시고 읽어주시는 건 좋대.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일찍 나올 수 있고 내가 힘들면 마음대로 늦게 갈 수 있고 이런 인식을 처음부터 심어주시는 건 사실 좋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감정을 읽어주시되 학교는 가야 하는 곳이고 갔다 와서 엄마랑 이런 걸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등교 거부가 만약에 이렇게 지속되진 않지만 이제 새학기 중급 같은 경우는 매 학년도에 이제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고 하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여린 친구들이거나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적응하는 3월 달에 매 학년도에 조금씩 있긴 해요. 근데 너무나 어머님들도 다 예상하시듯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되게 짧아지기도 하고 이제 증후군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기대감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 학기 초에 학부모님들께서 이알림이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이알림으로 되게 많은 안내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종이통신문도 나오겠지만 이거 종이통신문 같은 경우는 꼭 제출해야 될 서류를 종이로 나눠주시고 이알림으로는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안내문 꼭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오늘 연수하는 것처럼 학교별로 신입생 학부모 연수가 아마 따로 준비된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입학식이나 입학식 다음 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입생 학부모 연수는 꼭 챙겨서 들으시길 부탁드리는 게 학교마다 집중하는 사업이라든지 집중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떤 교육에 집중하는지, 우리 학교는 1, 2학년 때 이런 거라고, 3, 4학년 때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학부모 연수거든요. 여기 확인하시면 좋고 들어서 그다음에 매일 자녀와 학교 생활에 대해 대화하기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건 아이의 입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누구랑 친하고 어떤 수업을 가장 즐거워하고 어떤 걸 좀 어려워하는지를 일단 자녀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열림이가 이런데 어려워하네 하고 선생님한테 막 바로 연락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 부모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 이후에 1학기 상담 주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가 이렇다던데 선생님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조금 상담할 때 이제 자료가 될 수 있게 자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건 아이가 스스로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해서 내가 그 학교 생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기다리시는 것과 모르고 관심이 없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아이가 잘 해결해 나가는지를 조금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문들이 이게 3월 달에 쏟아지는 통신문들이거든요. 위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위클래스는 아이가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혹은 상담교사가 상주하는 교실인데 우리 아이가 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속상한데 이게 풀리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학기 초에 동의서 제출하라고 학교에서 아마 안내를 하실 텐데 간혹가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왜 동의해야 되지?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원할 때 가서 상담받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동의서 제출할 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할 때 이거 상담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다 동의해서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